자, 그러면 당뇨병 치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당뇨병 치료의 목표는요, 공복혈당의 경우는 130 미만입니다. 80에서 130 미만. 원래 공복혈당 정상은 100 미만인데요. 당뇨병 환자의 경우 목표 혈당 수치는 130 미만이면 됩니다. 그리고 식후 2시간 혈당은 180mg/dL 미만이고요. 당화혈색소는 6.5% 내외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다른 학회의 경우는 7% 미만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당뇨병을 치료할 때는 많은 분들이 약을 먼저 생각할 텐데요. 약은 일단 2차적으로 생각하고요. 비약물요법, 즉 생활습관 개선이 가장 중요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금연, 적정 음주, 폐준책 유지, 운동, 균형 잡힌 식사를 하게 되면요, 당 조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2, 3개월 이상 최장 6개월까지 시행했는데도 불구하고 수치가 안 떨어지는 경우에는 약물요법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제1형 당뇨병의 경우는 먹는 약이 아니고 인슐린, 피하 주사나 인슐린 펌프를 평생 사용하게 됩니다. 제2형 당뇨는 경구용 혈당 강화제, 먹는 약으로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뇨병 환자는 대개 고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는 합병증의 위험성이 더 증가되기 때문에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잘 해야 됩니다. 고혈압의 경우는 혈압을 140에 90 미만으로, 이상지질혈증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을 100 미만, 그리고 중성지방은 150 미만으로 좀 더 엄격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자, 제2형 당뇨병은 치료 방법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먹는 약인데요. 경구용 혈당 강화제입니다. 먹는 혈당 강화제. 여기 제가 제시한 게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한 6가지 종류의 혈당 강화제인데요. 그 원리를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가장 전통적으로 많이 써왔던 게 이제 설폰 요소제, 글리로 시작되는 약들입니다. 이런 약은 췌장의 베타세포를 자극해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킵니다. 하지만 이제 부작용으로 체중이 증가하거나 저혈당의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메트포르민 같은 바이구아나이드 계열 약물인데요. 이 약물은 간에서 포도당 생성 자체를 억제합니다. 그리고 근육에서 포도당 사용을 촉진함으로써 혈중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립니다. 설폰 요소제와 같이 체중 증가는 없는데요. 위장 장애가 있어서 식후에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글리타존으로 끝나는 약물이 있어요. 티아졸리딘 디온계인데, 이 약들은 근육과 지방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을 해서, 즉 인슐린의 혈중에서 근육이나 지방으로 옮겨가는 그런 역할들을 좀 더 강화시킵니다. 그래서 중에 당 수치를 떨어뜨리죠. 그리고 또 한편으로 간에서 포도당 생성도 억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아카보스와 같은 알파 글루코시데이즈 억제제 같은 경우는 위장 내에서, 위 내에서 당분해 효소를 억제해서 당의 흡수를 지연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SGLT2 억제제란 약들인데요. 이 약들은 신장에서 당의 재흡수를 억제합니다. 결론적으로 신장으로 당 배출을 증가시켜서 체중 감소 효과까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글리틴으로 끝나는 DPP-4 이니비터, DPP-4 억제제는 장에서 인크레틴을 분해하는 DPP-4, 요거를 이제 억제해서 결국에는 이제 인크레틴이 증가할 수가 있거든요. 호르몬이 인크레틴이 증가하면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게 되고 글루카곤이 감소가 돼서 혈당이 감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약들이 이제 초기에 한 종류부터 시작해서 2종류, 3종류까지 조합해서 늘려갑니다. 당뇨병에 합병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급성 합병증으로 대표적인 게 당뇨병성 케톤산증과 고혈당성 고삼투압증후군이 있습니다.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특히 제1형 당뇨병 환자에서 나올 수 있는데요. 인슐린이 부족하게 되니까 세포에서 포도당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한데, 이 에너지를 지방을 분해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는데요. 이 지방산은 결국에 케톤산으로 대사가 돼서 바뀌게 돼서 케톤체가 혈중 과다하게 생성돼서 케톤산증이 생기게 됩니다. 이 상태가 되면 구토나 복통, 소변량 증가, 탈수, 의식소실, 응급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 경우에는 곧바로 인슐린을 투여를 하고 수액주사를 하게 되면 치료가 됩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는 혈당이 너무 높게 되면 삼투압 자체가 높아져서 소변으로 인유 형상, 소변이 많이 나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탈수가 유발되고 저혈압, 빈맥, 의식소실, 수주간 걸쳐 진행되고 응급상황이 되겠습니다. 다량으로 수액주사하는 것이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사망률은 오히려 당뇨병성 케톤산증보다 높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거 말고 이제 저혈당 급성 합병증이 있을 수 있죠. 보통 당 떨어졌다 얘기하는데 일반인들의 경우는 저혈당의 증상이 나오기가 굉장히 드뭅니다. 하지만 이제 당뇨 환자에서는 당뇨병 치료제인 경구혈당 강화제나 인슐린을 과도하게 투여하는 경우, 혹은 이제 잘못된 투여 시간이나 방법, 식사량이 감소하거나 운동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저혈당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혈당이 이제 70mg/dL 이하에서 발생하는데요. 60 정도가 되면 불안이나 그다음에 심계항진, 심장이 마구 뛰는 거죠. 식은땀이 날 수가 있고, 55 정도가 되면 시력이나 집중력, 인지장애 발생하고, 30 이하가 되면 의식이 없어지고 경련 발작, 사망까지 초래하는 무시무시한 상태입니다. 저혈당이 의심되면 약간 어지럽거나 불안하거나 식은땀 나면 바로 자가혈당 측정기로 혈당을 측정한 다음에 응급처치를 해야 됩니다. 보통 당이 15g에서 20g 정도 들어있는 식품을 먹으면 되는데요. 꿀 한 숟가락, 주스 반잔, 요구르트 1개, 사탕 3, 4개, 콜라 반캔 등 먹으면 됩니다. 당 5g 섭취하게 되면 혈당이 15 정도 오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뇨병성 합병증인데요. 만성 합병증은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미세혈관 합병증과 대혈관 합병증, 그리고 당뇨병성 족부병변입니다.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대표적인 게 제가 제목에서 얘기했듯이 망막병증, 망막에 이제 염증이 진행되고 결국엔 실명, 눈이 안 보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장병증, 신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단백뇨가 발생하면서 신장 기능 저하되면 이제 신증후군까지 생길 수 있죠. 몸이 붓고. 그다음에 신경병증은 말초 부위 신경 손상으로 감각 이상이 생기고 무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이 멀게 되고 신장병이 생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신경병증까지 생기고, 대혈관 질환 합병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심혈관 질환들, 즉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 그리고 말초 동맥 질환의 경우는 피부 궤양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발 부분에 피부 궤양이 잘 생기게 되는데요. 족부에 상처가 나면 상처도 잘 생기고 쉽게 치료가 안 됩니다. 아주 심한 경우에는 완전 조직이 죽어버려 갖고, 심한 경우에는 절단을 하는 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드물지 않고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당뇨병, 그리고 무서운 합병증을 초래하는 당뇨병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올바른 생활 습관을 잘 유지하시면 예방도 가능하고, 설령 당뇨가 생겼다 할지라도 치료도 가능합니다. 자, 명승모TV 오늘은 당뇨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이상 지질혈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